자, 겨울 땀복이 들어가 볼게. 얘들아, 오정희 작가는 이제 슬슬 수능에 나올 때가 됐거든. 그래서 지금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너희가 좀 기억해줘야 되는 작가야. 그래서 오정희 작가랑 박안서 작가가 유사한 맥락을 띠고 있는데, 자, 갈래 가볼게요. 현대소설, 단편소설, 전후소설. 성격 회상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주제 유년 시절의 추억, 기억, 이런 걸 다루고 있고. 특징, 첫 번째, 회상적 서사구조. 얘들아, 회상 나오면 따라오는 친구가 역순행적 구성이죠? 못 본 척. 자, 이해됐지? 자, 두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이번에 학원에 고3에 이제 제일 높게 쓴 언니가 4번대인데, 스카이. 오, 어, 될 것 같아요? 오, 스카이임이 될 것 같긴 한데, 서성, 그다음에 부산대. 어디 이렇게 했거든. 다니세요? 고등학교. 학산입니다. 우리 네. 3학년 해와 없어요. 아, 음. 이제 수시로 가나요? 네? 수시죠? 그렇겠네요. 네, 3학년 회화는 이제 그 3학년 올라오면서 수학학원이랑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와, 그렇게 했고 연락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음, 시험지도 계속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3학년 회화랑 학살이랑 친구거든. 성적이 비슷해요. 오, 그래서 아마 걔도 잘 갈 겁니다. 음, 인서울은 가능할 거고 그 친구도 수시로 이렇게 넣는데 걔는 정시로도 가능해. 음, 그러니까 수시로 가능한 놈들 정시로 가능해요. 회화 학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해화학사는 정시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 학교거든. 근데 너희가 정시가 더 높게 안 나온 이유는 하나야. 3학년 때 관리를 안 해. 학교? 3학년 때 언제부터 관리를 안 하냐면 8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세 달 반이 있잖아. 세 달 반 냅다 놀아. 그러니 수능을 잘 칠 리가 있나. 왜 세 달 반 냅다 노는 줄 아나? 수시, 수시 원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다 싶은 거야. 아니야, 얘들아. 너희 수시 어떻게 될지 몰라. 정시까지, 내가 정시로 대학을 안 가더라도 정시까지 버리면 안 돼, 너네는 지금. 큰일 나, 진짜. 내가 작년에 봤잖아. 올해도 보잖아. 매년 보잖아. 정시로 대학을 안 가도 정시까지 대비한 놈들이 그래도 해서 다행이었다. 마음이 진짜 편했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후회하는 일은 하지 말자. 나는 너희에게 딱 그거 하나만 해줄 거야. 후회는 안 하게 해줄게. 다시 돌아가도, 나 다시 돌아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 생각은 내가 안 하게 해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맞아가 볼게. 3번. 자, 현실과 이상 사이에, 이것도 영상 보는 놈들은 이거 스루한 뒤. 방금 이야기했던 시기들. 자, 왜? 그렇게 하는 거 알아서. 네? 아니요, 아, 웃겨서요. 아, 이상 사이에 가치관들.
하지만 전 터치하지 않죠. 왜요? 네 번째,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 제일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금반지라는 소재죠. 상징적 소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줄거리는 단톡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줄거리 한번 보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제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말로 해줄 수는 없고요. 네, 1학년 때처럼 음, 여기 실린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봐야 될까요? 음. 그래요? 일단 실린 거라도 먼저 보세요. 네, 라도. 네, 다 하고 나서 딴 거 봐야 돼. 근데 네. 전체 줄거리는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오정희 작가도 박완서 작가처럼 자전적 내용의 소설을 꽤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쟁 상황 박완서 작가도 몰라. 아이고 무릎이었어. 아이고 네, 하늘이랑 똑같네. 하늘은 네. 그래도 빨대로 마셔서 물은 안 흘리는데. 자, 갑시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행상하는데 이게 지금 전쟁을 끼고 있어가지고 전쟁 직후에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다 보면 싶은데 전쟁 직후 힘들었던 상황에서 자라난 세대가 바로 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통 이제 53년생, 조금 연세 있으시면 이제 50년생. 전쟁 시작할 때 태어나신 분.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진짜 사람이 많이 태어났거든, 전쟁 중에. 그러니까 그 사이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 얘들아. 그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행상하시고, 오빠 고아내는 어머니 기다리는 놀이를 했고, 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서 뭐, 엄마랑, 아니, 오빠랑 나랑 그렇게 꽁냥꽁냥 어떻게 집에서 잘 컸습니다. 오빠와의 꽁냥꽁냥은 있을 수 없다는 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초4 때, 어, 선생님한테 맞았고, 나는 이제 아마 오빠가 엄마의 사랑을 원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빠가 중고등학교 때, 어, 성적은 중간, 그러니까 한 3, 4등급 정도 되는데, 서울대 시험을 봐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빠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다 이제 떨어지고 막 이랬다. 뭐 그 고등학교도 이때는 시험 쳐서 갈 때거든. 그래서 삼수 사수 했는데 떨어졌다. 그리고 뭐 대학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빠가 이제 사기도 쳤어. 서울대 과잠입고 이때는 배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과잠입고 여자 꼬신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집안 사정, 오빠의 사고, 그다음 오빠가 양도너, 돼지도 길렀고, 뭐, 온갖 그걸 다 했고, 오빠 또 사업도 망하고, 야채 장사도 했는데 또 뭐 망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 자체는 겨울dum부기는 오정희 작가의 유년의 뜰이라는 그 소설 집에 실려 있어. 집에 실려 있고, 이 유년의 뜰이 상당히 재밌거든. 그 중국인의 거리라는 작품과 유년의 뜰과 겨울dum부기와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면 이 오정희 작가의 유년 시절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정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유년 시절에 오정희 작가의 특징이 뭐냐? 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모습을 회상한다.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문 보면서 그 디테일을
잡아봅시다. 전 오정희 작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상당히 좋아했어요. 어?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오빠는 머리는 좋은데 가고운이 없어서 중학교 입시 떨어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떨어졌다. 님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 우리 애는, 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또 니는 머리는 좋은데 시험만 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 네. 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 줄건 이 부분. 자, 엄마 생각. 여기서 보이는 어머니의 생각. 오빠가 운이 없어서 입시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엄마들 생각이 다 비슷하지.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 정도 성적의 오빠가 인류학교에 계속 시험을 치니까. 자, 여기서 보이는 나의 생각. 오빠가 성적에 맞지 않는 학교를 지원해서 떨어져. 자, 이 묶은 부분에서 나와 엄마의 생각 차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됐나요? 대학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큰 배 성장이 되어 먼 바다로 나가겠다는 것이 오빠의 꿈이었다. 해양대에 응시한 오빠는, 어휴, 뭔가 좀 친숙한 대학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오빠는 신체 검사에서 걸려서 필딱고사도 치르지 못하고 낙방했고요. 어머니는 자, 약한 과를 택해서 응시하기로 했으나 삼수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한 것 같지 않고 밤늦게 술 냄새, 당구 300, 400 사고 치시네요. 그렇다고 어, 학원보다 당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했다. 자, 이 부분. 오빠에 대한 나의 짐작.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대낮에 한 장 긁힌 벌건 얼굴로 출판사 부근 빌빌 동다가 돈 몇 푼 받아지고 술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꽤 많았고 주판을 넣다가 수금, 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 금액 때문에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다가 설핏 지나가는 오빠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자, 엄마는 자꾸 오빠 편 들죠. 오빠에 들고 지 실력과 적성에 맞는 과 약대쯤 들어가서 약방 차리고 약사 교사 만나서 결혼하면 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엉뚱한 기니시여 인생 망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보이는 어머니의 가치관 보이죠? 삶에 대한 어머니의 가치관. 안정적 삶을 지향하고 있죠. 이런 어머니에게 오빠는 차마 마주 대거리하지 못하고 슬며시 말하곤 했다. 인생이 다만 그런 것뿐이라면 허전하고 쓸쓸해서 어떻게 살겠니? 자, 요거 오빠의 가치관. 오빠는 안정적 삶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원하고 있죠. 엄마와 대립되는 가치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엄마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요. 엄마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빠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자, 오빠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삶, 바로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오빠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오빠는 할 수 없을 것. 그 느낌이라는 게 기실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확신도 아니고,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 나 자신의 오빠에 대한 바람, 막연한 생각이지만, 자, 우리네 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 다른 색채의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뭐, 이런 거였다. 자, 그럼 우리네 삶을 평범하고 남루한 것으로 보거든, 얘가. 그러니까 평범하고 남루한 삶이 아닌 것. 이게 바로 나가 오빠에게 바라는 모습이죠. 평범하고 남루한 삶이 아닌 것. 요걸 바란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약간 거울에 비치는 화면과 실제로 보는 화면이 좀 다른 것 같네. 자, 오빠는 말했다. 잘 안 보이면 말씀하십시오. 자, 오빠는 말했다. 한 번만 미천해 주세요. 창사 미천 주세요. 이카죠. 수전증이 있을 여건만 덜덜 떨리는 손. 자, 손 부부부부부 떨리지. 오빠의 간절함과 초조한 심리가 제시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빠가 이야기하는 건 야채 시장에서 이제 사업할 것, 그래서 야채 장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우리 집에 돈이 있었냐? 없었거든. 우리가 들어있는 사글세빵 보증금이 20만 원이었다. 오빠는 지금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돈 50만 원이라고 표현했지만 하지만 당시 집 보증금 20만 원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체크해 볼 건 오빠가 요구하는 금액이 집의 형편에 비해 컸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5천쯤 된다고 생각해봐. 겁나 센 돈입니다. 누군가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 어머니는 숫제 돌아 앉아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는 거, 그 전에 엄마가 오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엄마가 아예 돌아서 있지. 그러니 우리가 눈치로
이 상황에 대한 눈치로 예상을 해보자면 이전에 다른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짐작해 볼 수 있는지. 오빠는 흡사 장터의 야발꾼처럼. 자, 장터의 야바이꾼, 요거처럼이지, 직유죠. 비유 있는 거죠. 그리고 장터의 야바이꾼이 우조간염, 오빠가 원간염이 되는 거겠죠. 유창한 달변으로, 그러나 꼭 설득시켜야 한다. 초조한 안간힘. 그래서 쉴 새 없이 눈을 걸리며. 자, 관용적 표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눈을 굴리며 여기에다가 불안해하는 오빠 상태를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고요. 불안해하는 오빠의 상태 표현. 그래서 눈꺼풀은 막 파람에 떠는 문풍지처럼 마찬가지 지우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이는 것도 오빠의 초조한 심리입니다. 지규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이 있는 거죠. 입만 갖고 하는 장사 사기밖에 없다. 위에서 엄마가 오빠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오빠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 뭘 하냐? 오빠한테 금반지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 금반지는 이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어머니의 경제적 심리적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됐나요? 유일한 패물이었거든. 죽을 때까지 끼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승길 노잖아 하겠다던 걸 오빠를 줬어. 그것이 오빠를 본 마지막이었고 2년 전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이 배를 타고 있다는 엽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야채 장사도 성공하지 못한 거지. 오빠는 야채 사업도 성공하지 못한 거. 그러고 오징어 잡이 배를 탄다.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거지. 예전에 지니고 있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낸데, 내가 어째 그런 걸 하노? 이러고 살았던 거야, 오빠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데 지금 뭐야? 오징어 잡이 배라도 타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과거 오빠와 현재 오빠가 다른 거 알겠어, 얘들아? 그거 캐치해 주셔야 돼요, 이 작품. 자, 그래서, 올케도 있어. 결혼도 했어. 결혼도 했고, 조카도 있어. 자, 연말인 탓에 우체국은 창구마다 사람들이 들끓었고요. 송금 업무 창구에, 자, 출입문까지 줄이 있고요. 줄 끝에 이어졌고, 손에 1,000원짜리 지폐 30장 부피가 갑핏 느껴졌다. 우편물이 밀릴 때니 사나회나 오빠에게 닿을 것이다. 자, 오빠를 도와주려는 나의 모습 있죠. 일주일 후가 될지도 모르고 누이 동생에게 액수의 손금을 걸고 둘러쓴 빚을 감당 못해서 달아나 버렸을지도 모른다. 자, 오빠의 편지를 받은 후 나는 마음이 급해졌고요. 한 곱이 한 곱이 전락이라고나 말해야 할 오빠의 변모를 볼 때마다 지금보다는 돼지를 기를 때가, 그보다는 혈세를 품고 다닐 때가, 아니, 그보다는 여선생의 비로드 치마에 얼굴을 묻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자, 나는 지금 오빠의 과거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아니, 차라리 나팔소리 쓸쓸히 울려 퍼지던 저문 날, 오빠의 속삭임에 따라 먼 곳으로 달아나자던 때가 더 좋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수산업의 손에 대해 한때 재미를 봤으나, 왕창 망해버렸단 호기와 허언으로, 어느 날 불쑥 내 앞에 나타날 오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나가 어릴 적 오빠에게 바랐던 보통 사람과 다른 삶. 다른 색채의 인생을 사는 모습. 아닐까까지 묶어서 오빠가 과거의 모습대로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날. 이 작품 할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오빠의 모습이 너무 양아치 같고 날라리 같아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납득을 못 해가지고 이 작품을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얘들아, 우린 국어야. 본문에 있는 대로만 푸시고요. 얘가, 얘가 말하는 대로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지금, 얘는 지금 오빠가 세상에 맞춰서 살기를 바라질 않아.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겨울뜸보기는 조금 할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상적 삶으로부터 탈출을 꾀하던 오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넥스트가 뭐냐면, 영희록이네요. 갈래. 됐나요? 자, 고전소설, 영웅소설. 성격, 정기적, 비현실적, 교훈적. 주제, 시련 극복을 통해 영웅으로 거듭나는 송기의 일대기. 특징, 첫 번째, 주인공이 도술이라는 비범한 능력을 습득합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정기적 요소가 보이죠? 위기를 해결할 때 정기적 요소를 쓰거든. 자, 두 번째, 서운성이라는 대립적 인물, 적대적 인물. 등장하고요. 얘랑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 관계고요. 자, 이런 갈등 관계를 통해서 주제의 효과적 제시가 드러나죠. 세 번째로, 피리, 북소리, 이런 거 있죠. 자연을 변화시키는 도술 장면이 있고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죠. 네 번째, 인물의 행위와 대화 중심으로 사건 전개가 있고요. 인물의 성격 변화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됐나요? 이 작품 작잠 이상의 고전 소설이죠. 주인공은 추한 외모 때문에 멸시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 송기거든. 송기가 못생겼다고 무시당하다가 도수를 터득하게 되고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나라의 위기에서까지 구출해내게 되는 작품은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초창기 초반에는 처남 소은성에게 시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요. 세속적 잣대 속에서 무능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나와서 학문과 도술에 통달하고 난 다음에 완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후반부에서는 손성이 여전히 송기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송기가 신비로운 피리 연주 그리고 천지를 뒤흔드는 북소리 같은 것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북소리는 손성의 모습, 그러니까 북소리에 손성이 두려움에 떨거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두 인물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손성이 셌고 손성이 약간 일진 역할. 그다음에 이 주인공 송기가 완전 일진한테 당하는 역할이었으나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송기가 잘 나가는 변호사쯤 됐고 이 손성이 그냥 길 가는 양아치.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역전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나? 졸리제. 그렇습니다. 겉모습, 세속적 재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능력,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무시, 멸시, 이런 시련을 극복할 때마다 자, 어떤 비범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송기의 모습을 독자는 쾌감을 느끼고, 천상계 질서, 지상세계의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 교훈 동시에 전달해요. 다 쓰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원하면 다 써드릴게요. 일단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하세요. 본문 갑시다. 자, 본문 가는데 앞에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는 첫 번째 뱃놀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뱃놀이를 아니, 여러 번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뱃놀이.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이게 첫 번째 뱃놀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송기가 수모를 당하는 모습이 던져지죠. 옥수가 노래를 그치고 잔해술을 가득 부어 나오니 소은성이 술잔을 잡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언시거나 칠언시거나 먼저 지은 것을 본받는 법이니 화답하기 더디게 하지 마시고 오언시 한 줄에 한자 5개 맞지? 칠언시 한 줄에 한자 7개를 말하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 소은성이 하는 말입니다. 이 소은성이 하는 말이죠. 소은성의 말이고 통기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배 타고 있는 사람이겠죠. 시를 지어 화답할 것을 요구한. 됐나? 말이 끝나자마자 형 할린과 세 동생이 차례로 글을 지어 기녀들이 차례로 노래 부르고 술잔을 내왔다까지 묻고 자, 형 할린과 세 동생은 손성의 제안에 따르고 있죠. 이거 무슨 말이야? 갈등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이 지금 누구야? 저기 송기를 괴롭히는 상황인데 옆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데 괴롭히는 걸 알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송기가 머리를 깊이 숙인 채 가만히 있었고, 자,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손성의 시집기 요구에 송기가 침묵하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고전 문학 작품에서 시를 짓자는 노래하자는 거야. 노래 한 곡 해봐라 한 거야 지금. 야, 니 노래 한 곡 해봐라 했는데 송기가 지금 노래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시를 안 지은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서는 돌아서 귀 밑을 다듬고 있고요. 그걸 본 소은성이 화가 나서 얼굴색을 바꾸며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지주가 보잘것없어 먹을 더럽혔다고 하더라도 손 선생이 어찌 뛰어난 시로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뭐라 하는 거지? 송기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술 먹는 예절은 군대 명령보다 엄하고 시 짓는 예는 법률보다 더 엄하다. 뭐 무슨 이런 꼰대 새끼가 맞지? 야, 이술 먹는데 주도가 어떻고 노래하는데 마이크를 순서대로 돌려야 돼.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새끼들 아직도 있거든. 맞아. 너무 흉내를 잘 냈죠? 아직도 있거든, 얘들아. 근데, 이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간섭과 예절을 근거로 든 거야. 똥군기라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지금 이 상대방은 송기죠. 자, 지적만 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을 뭐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위에서 잘못했으면 군사들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이봐라. 어서 반선을 잡아서 얼굴에 먹을 칠해라. 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송기 대신 애꿎은 기녀 반선을 보여줍니다. 뭐야? 송기를 더욱 모욕하려는 의도입니다. 옛날 진나라 석숭이 금고건에 잔치하면서 시 짓지 못하면 술 석 잔을 먹게 한 예를 따라 강물을 마시게 하라. 중국 고사 인용하고 있고요. 자신의 행위에 건의를 부여하고 있죠. 좌우의 기녀들이 반선을 잡아 화관을 벗기고 얼굴에 먹을 칠하자 반선이 쪽팔릴 같고 힘들어한다. 첩으로하여금 글 짓는 신세를 모시게 하지 않고 말 못하는
부처, 침묵하는 송기를 이야기해줘. 이는 첩의제가 아닙니다. 자, 자기 처지를 자책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자, 자기 잘못 없다. 뭐를 탓해? 송기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차별제가 아닙니다. 손성이 그 말을 듣고 네가 손 선생 만난 거는 한 번 손 잡은 관계가 아니라 100년 인연이다. 자, 지금 손선 뭐라고 하냐면 반성과 송기가 천생연분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송기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도 반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반선이 얼굴에 먹칠하고 이제 뼈를 둥해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이제 풍채 좋고 당당하며 말이 빛나고 문장이 출출한 송우성. 송우성의 능력은 현실적 능력으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면 문장력 같은 거죠.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송기의 거동을 보고 입을 막고 웃어댔다. 주변 인물들의 모습은 권력자 손성에게 아첨하고요. 비겁하죠. 송기를 함께 비웃고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앉아있던 송기가 시간이 갈수록 얼굴을 배 밑바닥에 받고 일어나지 않았고요. 송기가 하는 행동, 강물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자, 송기 뒤통수에 물 부으라고까지 합니다. 송기는 빡이 왔어요. 자, 빡이 왔으나,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귀 밑으로 원통한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죠. 소은성의 조롱과 모욕. 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기의 무력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광경을 소은성이 봤어. 보고, 물사발을 물리치고 조문하면서 말하게 되죠. 워낙 재주가 높으신 선생께서 시 한 번 읽지 않는 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슬픈 눈물이 얼굴에 가득한 걸 보니, 저희 친한 사람이 죽거나, 손저히 길이 가까웠거나, 그런 까닭이 있는 줄 알았어.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시와 술로 즐길 것을 청했다. 또, 애도애를
표한다까지 묶었습니다. 자, 우는 이유를 마음대로 추측하며 조롱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누가 진짜 죽은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손성이 너무 빡이 와가지고 우니까 남자가 우나. 니 누구 죽었나? 이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누가 죽은 건 아닌 거야. 그러니 요 부분은 위로하는 척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위로하는 거 아니고. 키워드는 반어적 이중.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이 포복절도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야? 주변 인물들 모두가 아무도 얘 편이 없는 거지. 소은성의 조롱에 동참. 자, 중력 부분 줄거리 세 줄 왈가왈가 있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뱃놀이와 다시 뱃놀이 간다 그러죠. 동일한 배라는 공간. 자, 그리고 이 공간에서 유사한 사건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물 관계는 역전되죠. 됐나?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는 두 번째 뱃놀이라고 체크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손기의 복수와 능력가시가 있죠. 첫 번째 뱃놀이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캐치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 됐다. 이게 내가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절대 딜레이 아닌 척 해봤지만 사실 딜레이죠. 헬로, 잘 지냈어? 음. 학교 별일 없고? 2학년은 별일이 많은데 1학년은 별일이 없군요. 자, 갑시다. 우리 모두 이거. 진짜 가요? 아, 시간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투비 컨티뉴 할게요.